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산맥리학의 천호사입니다. 천호산맥리학 심화반 오늘 이 시간에는 제12강의 성격을 보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격, 여러분 이 성격을 보는 법은 일간오행을 기준해 가지고 보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육신, 용신 육신을 가지고 보는 성격이 있습니다. 성격을 보는 법이. 그리고 세 번째로 객국을 보고 성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방법으로 분류해서 성격을 보는 법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화반 제12강의 성격 그 첫 번째 일주 기준입니다. 성격을 보는 법 일주 기준인데, 그렇습니다. 성격을 말하는 성정은 사실 그 오행의 발로죠. 오행의 발로인데, 그래서 오상을 말합니다. 오상. 그 오상은 인이, 예지, 신 이것을 말하는데, 자, 이렇게 목화토금수, 자, 이렇게 오행의 색깔과 또한 상징하는 성정을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목은 이렇게 여러분 푸른색을 상징하고, 또 인의 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예의를 말하죠. 예의를 말하고 붉은 색깔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토는 황색을 상징하면서 이 신의를 말합니다. 신의를 말하고, 금은 백색을 상징하면서 의리, 즉 정의를 말하죠. 그래서 수는 이 지혜를 말합니다. 색깔은 금색이죠. 그래서 각자 주관하는 그러한 성정이 다르죠. 그렇습니다. 목은 일을 주관하고, 화는 예의를 주관하고, 이 토는 믿음을 주관합니다. 근데 금은 의리를 주관하고, 그리고 수는 지혜를 주관한다. 자,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고 넘어갑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오행의 기운에 따라서 체질과 체온이 결정됩니다. 그 체온에 따라서 성격이 형성되고, 그 성격이 자신의 운명을 이끌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주 오행의 가다와 불급에 따라 가지고 그 성령은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일주오행, 객국과 용신을 참조하게 되면 더욱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목은 여러분 곡직이라고 합니다. 곡하고 직한다. 곡하고 구부러진 면도 있습니다만은 쪽 바로 나기도 하죠. 그래서 곡하고 직한다,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선 시고요, 맞선 신맛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인을 주관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일주가 중화가 잘 되고 적당히 왕성하면, 그러면 아주 목의 기질을 아주 좋은 기질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품이 곱고 인정이 많고요, 융화를 잘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척은지심이 있어가지고 널리 사람을 사랑하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도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상하고 착하고 남에게 베푸는 자비심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남을 이롭게 하고요, 낙천적이고 향상심이 많다. 이게 아주 중화된 목의 성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목이 퇴과하거나 그런데 불급하게 되면은 중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 그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성격이 집요하고 고집스럽고 질투가 많습니다. 즉 착하지가 않습니다. 매사를 쉽게 포기하고요, 의지가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두 번째,
일주 오행의 판단 화입니다. 화는 여러분요 염상이라고 합니다. 염상, 화는 염상이라고 하는데 불탈 염자의 위산자죠. 불이 타는 것처럼 위로 올라가는 그러한 성질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불이 타면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것처럼. 그래서 맛은 쓰고요. 화는 여러분 아주 이 쓴맛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예의를 조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근본의 화의 성정인데, 이것이 일주가 그러니까 화일주가 중화가 되고 적당히 왕성하면은 그야말로 사양하는 마음과 공경심이 있고 행동 거지에 서 가지고 위험이 있고 성품은 무겁고 순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격은 좀 급하지만은 인정이 많고 공손하고 예의가 바르고 아주 겸손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려함을 좋아하고 문장력이 우수하고요, 실천력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화일주가 되면서 화는 원래 근본적으로 아주 밝습니다. 보면은 밝고, 이것이 이제 중화가 잘 되고 일주가 적당히 왕성하고 이럴 때에 이대로 화에서 좋은 그러한 성정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그렇지가 못하고 이게 말이죠, 너무 태고하거나 불급하게 되면은 너무 이것이 작거나 많거나 화가 너무 많거나 혹은 그 화가 조금 모자라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성격이 불가같습니다. 성격이 불가같고 화를 잘 내고 무슨 일을 하면서 가지고 생각 없이 실행을 하게 되고요. 항상 그래서 후회를 많이 하게 되는 그러한 성격의 소유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리가 부동하고 잔머리를 많이 굴리고 아주 약삭빠르다. 작은 일은 해도 큰 일은 성사하기가 어렵다, 그 말입니다. 항상 시작은 있지만은 끝이 없는, 그야말로 유시무종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서 그 세 번째 일주 오행 판단. 자, 일주에 의한 오행 판단이 토입니다. 토는 여러분이 갓색이라고 합니다. 갓색. 자, 이것이 농사 지을 가짜의 거둘색, 이 말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농사를 짓는다는 그러한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맛은 달고요. 그리고 믿음을 주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토는 단맛을 상징하고 반드시 앞으로도 공부를 하게 됩니다만은 토의 맛은 단맛입니다. 수의 맛은 쓴맛이고, 나중에 이것이 그 병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만은 이 병정에 대해서 그야말로 맛을 가지고 오행을 가지고 상충 상극관계에서 이 새로운 맛이 나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일단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당히 왕성하면 이것이 은행이 신중하고요, 중하고 신용을 중시합니다. 적당히 왕성하면 성실하고 정성스럽고요, 은행을 돌아보고 반성할 줄도 압니다. 신앙심이 있어가지고 신부를 모시는 경향이 많고, 얼굴은 넓은 편이고요, 황색의 처사는 신중하고 무게가 있으면서 아주 도량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너무 태고하거나 이것이 불급하게 되면 이 토도, 그러면 이것이 너무 태가해가지고 이거는 순박하기는 합니다만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어리석고 계획하고 인색하면이 많다. 그렇습니다. 토가 많으면서 너무 많으면 어리석습니다. 사실은 얼굴에 넙떡가 해가지고 말이죠, 어리석은 그런 면이 많이 보입니다. 대중의 마음과 맞지 않고요, 비뚤어져 가지고 남들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 남들의 신뢰를 얻기가 힘이 든다. 너무 많거나 혹은 불급하면 이 말입니다. 신용이 부족하고요, 코는 낮고, 자, 음성은 무겁고 탁합니다.
반면에 순박한 면은 있죠. 자, 그렇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네 번째 일주오행에 의한 판단, 금입니다. 금. 여러분, 이 금은 종혁이랍니다. 딸을 종자에 이 계획할 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계획을 하고 혁명하는 이런 것을 좋아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금은. 자, 그래서 맛은 맵고요. 매번 맛을 상징합니다. 금은. 그리고 정의를, 의리를 갖다가 주관한다.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수일주의 금의 수가 아니고 금의 기운을 가진 그 사주가 상당히 이제 이렇게 이러한 의리를 중시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의 주가 중화가 잘 되고요. 적당히 왕성하게 되면 그야말로 상당히 좋습니다. 의리를 중요하고 중용을 지키고 이것은 좋는데 이 뒷부분의 재물을 가볍게 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리를 중시하는데 경제 호의한다. 의리를 중시하고 재물은 가볍게 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요, 용감한 호걸의 기상이 있고 염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음성은 아주 맑고요. 금이다 보니까 금성이 납니다. 쇠소리가 납니다. 쇠소리가. 성격은 강해가지고 결단력이 있어 아주 매점이 분명합니다. 봉사한 정신이 있고 솔직하고 싫으면 다시는 상대하지 않는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밀주가 퇴가하거나 불급하게 되게 되면은 이것은 정의롭고 인자한 마음이 없고 다투기를 좋아하고 탐욕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감하나 지모가 부족하고 은혜를 모르고 자기 자랑을 많이 하게 되고 음란함을 즐기고 살생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금이 너무 많거나 불급하게 되면 자, 금일주이면서 이 말입니다. 자, 생각이 많고 결단력이 없으며 인색하고 끊고 매점이 약하다. 사람이 특히 남자인 경우에는 확실하게 끊고 매점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남자로서의 그 절도가 있게 되고 많은 사람한테 믿음을 줄 수가 있죠. 그런데 어느 사람처럼 그렇게 면이 없고 그런 면이 없고 아주 인색하고 끊고 매점도 없고 이러다 보면은 상당히 사람이 아주 요상스럽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 다섯 번째 일주오행에 의한 판단. 자, 수입니다. 수인데 이 수는 윤화라고 하는데 이 윤화는 흘러서 물이 아래로 수도로 내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맛은 짜고 지혜를 주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일주가 중화가 되고 적당히 왕성하면 자, 이것이요, 지혜가 있어가지고 총명하고 시비를 분명히 하고 지모가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도랑이 넓고 마음속은 뜻이 깊으며 매사가 치밀하다. 이것이 수의 성정입니다. 식견이 뛰어나고 학식이 높아서 문학에 능하고 학자 및 연구원에 많다. 아주 이 수는 근본이 그 지혜를 주관하다 보니까 아주 이 학자에게도 많고요. 문학을 좋아하는 그러한 성격을 가진 분들이 그런 곳에서 또한 많이 근무를 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보게 되면. 자, 그렇습니다. 넘어갑니다. 이 수가 그런데 퇴가하거나 불급하게 되면 모자라거나 너무 많거나 하게 되면은 그것이 이 사주의 막바로 병이 되는데 그러면 속임이 많고 정처 없이 떠돌고요. 의지가 약해가지고 실패를 한다. 실패를 많이 한다. 또한 음모를 잘 꾸미고 호색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런 경우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수가 불급하게 되면 간담이 작아가지고 겁이 많고 무모하고요.
인물됨이 왜소하고 추진력이 약해가지고 일을 벌리고 수습을 못하는, 그야말로 일은 벌려놓고 말이지 수습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는 용신으로 보는 성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